네, 21년 2회 식품위생학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곰팡이 독증. 네, 곰팡이 독증 문제 자주 출제되죠. 마이코톡시코시스이고 그 마이코톡시코시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한 가지, 원인 식품에서 곰팡이의 오염 증거 또는 흔적이 인정된다라는 것이 맞고요. 보통은 곰팡이독 같은 경우는 단백질 아니라 탄수화물 식품에서 주로 있죠. 그리고 곰팡이독증은 항생물질, 약제요법이 별로 효과가 없다. 그리고 감염형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일반 독소 성분이기 때문에 자, 감염형 아니고 그냥 독소형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지 산화방지제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산화방지제의 종류 수용성, 지용성 두 가지 있고요. 여기서는 지용성 산화방지제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자, 중간 생성물질, 카보닐 화합물 이러한 것들을 생성 억제하는 그 효과가 있다라는 것. 자, 감염병과 그 병원체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우리 감염병, 경구 감염병 했을 때 그리고 인수공통 감염병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서 병원체의 종류가 뭔지를 표로서 정리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표로서 정리했었는데 여기서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유행성 출혈열과 세균인데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경우는 자, 바이러스가 원인체입니다. 자, 해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을 골라보시면 자, 관리 기준.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위해 분석할 시에 정확한 위해도 평가를 위한 지침을 말한다는 내용이 틀린 내용이에요. 보시면 자, 관리 기준은 보통 한계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크리티컬 리미트인데 이 한계 기준이 뭐냐? 자, 우리가 중요 관리점 CCP를 잡았을 때에 이 위해 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한계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서서의 관리 기준의 설명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자, 분변 검사로 충란을 검출할 수 없는 기생충은 유구각 구충인데요. 유구각 구충은 보통 유구각 구충을 포함한 악구충을 진단을 할 때는 보통 피하 조직에서의 충체, 그러니까 다 자란 기생충의 그런 충체를 확인함으로써 이제 가능하고 요거는 이제 참고로 자, 분변 검사에서 충란을 검출할 수 없는 기생충 하면 요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유구각 구충, 아니사키스, 만손 열두조충 요 세 가지 중에 정답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아래의 반응식에 의한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식품 첨가물명과 주요 용도를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요 식이 뭘 뜻하는지 처음 보면 잘 모르겠죠. CH3, CH2, COOH. 근데 여기에는 나트륨 붙은 것은 다 알겠는데 뭐냐, 앞에 게 뭐냐 잘 모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 화학식은 프로피온산을 얘기를 합니다. 프로피온산 나트륨이 이 화학 구조식을 가지고요. 그거는 최근 10년간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화학 구조식 가지면 프로피온산 나트륨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일반적인 그 식품 공장의 위생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자, 틀린 것을 보시면 해동된 식품은 즉시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냉장 보관해야 하며 사용한 후에 남은 것은 재동결하여 보관한다라고 한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다. 그 고시에 보면 자, 해동 과정 동안에도 이 미생물 증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 후에는 재냉동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냉동식품들 구매해서 표시사항을 보면 해동 후 재냉동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 보셨을 것 같아요. 자, 페놀프탈레인 시액 규정은 자, 이거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페놀프탈레인
그 1g을 에탄올 100ml에 녹인 것이 시액, 그 페놀프탈렌 시액에 해당이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그러니까 식품공전 일반 시험법에 보통 시약 및 시액 그리고 표준용액 만드는 요 방법에 이 내용이 있긴 한데 눈여겨서 공전을 읽어보지 않으면 이 내용을 잘 모르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요때 이제 처음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1g을 에탄올 100ml에 녹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재 용기 재료 중에서 자, 부식되지 않고 열 전도성이 좋지만 습기나 이산화탄소가 많은 곳에서는 산 가용성의 녹청이 생성이 되는 금속재 용기 재료 뭐냐? 네, 알루미늄이 정답이고요. 알루미늄 용기는 굉장히 가볍고 열 전도율도 좋고 녹도 잘 안 쓸고 그래서 용기 소재로 용기 소재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지만 이게 그 겉면에 이제 산화 피막을 씌웠는데 이 산화 피막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산도가 높은 그리고 염도가 강한 식품에 접촉을 하게 되면 용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번엔 방사성 물질 종류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반감기가 짧은 특성이 있고 보통 그 우유에 들어있을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은 네, 요드 131 성분이고 자, 요드 131 성분의 반감기는 네, 8일로 굉장히 짧습니다. 자, 벤조피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식품 중에 직화로 구운 고기에만 존재한다는 내용이 틀렸는데 벤조피렌은 식품에서 고온조리 가공할 때에 지방 등의 불완전 요소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단백질을 포함한 그러니까 지방 단백질을 포함한 성분을 고도로 직화구이할 때에 발생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사선 살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이런 문제들 자주 출제됩니다. 방사선 살균 조건. 자, 방사선 조사한 식품의 살균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재조사한다라는 내용이 틀렸어요. 방사선 조사한 식품은 다시 조사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식물성 식중독의 원인 성분과 식품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우리 자연독 식중독 공부할 때에 동물성 식중독과 동물성 그리고 식물성 식중독 그 각각의 성분과 식품 연결해서 명칭 외워둬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기서 연결이 틀린 것은 셉신과 고사리인데 자, 셉신은 어디에 있는 거냐? 감자에 있어요. 감자가 발화했을 때 생성되는 독소는 솔라닌이고 부패했을 때 생성되는 것이 셉신입니다. 자, 트리할로메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보통 이렇게 생성량이 총 유기성 탄소량에 반비례하나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 틀린 답인데요. 자, 트리할로메탄은 네, 보통 이렇게 상수원에 오염이 심하다 그럼 유기물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물이 많을수록 그 함량이 높아지고 살균제로 사용하는 염소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그리고 살균하는 과정이 길어질수록 트리할로메탄의 생성량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총 유기성 탄소량에 비례하죠. 생성량이. 자, 식중독 세균과 주요 원인 식품의 연결이 부적합한 것은 자, 바실러스 세레우스와 생선회입니다. 네, 생선회 하면은 장염 비브리오균이 떠오르죠. 자,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바실러스이기 때문에 토양세균의 일종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로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에서 주로 번식하는 거고 생선회 같은 경우는 장염 비브리오에서 발생하는 균이죠. 인수공통 병원균의 한 종류로서 냉장 온도에서도 생존한다. 그리고 소량의 균으로서도 발병이 가능한 식중독균은 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리스테리아 속 균이죠. 이거는 리스테리아증을 발생시키는 그런 균이고 냉장 온도에서도 잘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주로 어디에 있냐? 살균하지 않은 원유나 훈연 생선 이런 식품에 주로 있는 그런 균입니다. 자, 식품 미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인자. 내적 인자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자, 수분 활성도, pH, 산화환원전이, 그러니까 산소가 얼마나 있냐, 네, 이런 것들은 관련이 있지만 상대적인 습도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상대 습도보다는 이 수분 활성도가 네, 굉장히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거리가 먼 것은 상대 습도가 해당이 된다. 자, 일반적으로 식품의 초기 부패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단백질 분해가 시작이 되지만 총 균수는 감소하는 거 아니고 네, 더 증가하죠. 자, 증가한다라는 것이 답이고요. 자, 해썹에서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공조시설 개통도나 용수 및 배관 처리 개통도 상에서는 폐수 및 공기의 흐름 방향까지 표시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사고 발생 시 역추적이 가능하죠.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 이외에도 사후 처리 그런 효과까지 있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하면 생물학적 요인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제품 설명서에 최종 제품의 기준 규격 작성은 반드시 식품 공전에 명시된 기준 규격과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네, 요거는 언뜻 생각했을 때는 뭐 맞는 내용이지만 이건 왜 틀렸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식품 공전에 있는 기준 규격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어떠한 그 규정에 맞게 기준 규격을 따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건 답은 아니고요. 3번이 정답인 내용입니다. 자, 주요 용도가 산도 조절제가 아닌 것은 네, 솔빅 엑시드, 소부산이죠. 네, 소부산은 보존료에 해당이 되고, 자, 그럼 산도 조절제가 뭐냐? 식품의 산도 또는 알칼리도를 조절하는 식품 첨가물로서 자, 이러한 유기산들이 대부분이 포함이 되고요. 일부 이산화탄소, 인산이 무기산계에 속하는 그런 산도 조절제입니다. 네, 이렇게 2회 식품위생학 네, 학습하였습니다.